그리고 또 이제 올해 갑자기 이제 사탐론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중앙대라든지 경희대에서 사회 과목으로도 1등급을 받으면은 과학탐구처럼 수능 최저 기준을 허용하겠다라고 했어요. 사탐에서 걔네들이 와서 상위 점수를 맞게 되면 기존에 3등급, 2등급 맞는 학생들이 밀려날 수도 있다. 탐구로 수능 최저 맞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좀 긴장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동원입니다. 진동섭입니다. 2025 수시 지원을 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시에서 반드시 합격하는 6대 전략에 대해서 수시 모집의 대가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진동섭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에서 특징을 몇 가지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본다면, 우선 수시는 합격선을 갖다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다. 금년에 무전공 선발도 늘고, 그다음에 뭐 지역인재 전형에서 뭐 의대 더 선발 더 많이 하고, 작년도 자료가 별로 쓸모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의대가 1,500명 가까이 1,400 몇십 명이 늘었는데, 그것 때문에 서울대 합격수는 더 그럴 테고요. 무전공이 생기면서 혹시 이제 첨단학과나 계약학과 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의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의대는 67.5%가 선호한다면 첨단학과는 32.5%만 선호하더라. 올해는 경쟁률이나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살펴보고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갑자기 이제 사탐론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이 전부 의대 간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계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화학 선택하는 애들이 엄청 센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비어있는 쪽이 사회문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활과 윤리라든지 이런 쪽이 좀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중앙대라든지 경희대에서 사회 과목으로도 1등급을 받으면은 과학탐구처럼 수능 최저 기준을 허용하겠다라고 했어요. 수능 최저 기준에 과학으로 한정을 했다가 사회까지도 넘어간 대학이 꽤 많습니다. 올해 의대 중에. 그래서 이제 과학 가지고서 1등급 받기 어려운 아이들이 사탐 쪽으로 도망갔다 라고 해서 사탐론이라고 하는데, 이번 6월달 모의평가에서 과학원 과목 선택하고 사회학 과목 선택하는 애들이 의외로 숫자가 많았어요. 사탐론이 확실히 시작이 됐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2, 3, 4등급인 학생들이 대개 과학에서 사회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영향이 일단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과학에서 밑에 있는 학생들이 사회로 넘어갔으니까 1등급 숫자가 줄어들 거다. 두 번째는 사탐에서 걔네들이 와서 상위 점수를 맞게 되면 기존에 3등급, 2등급 맞는 학생들이 밀려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하고는 양상이 좀 달라져서 탐구로 수능 최저 맞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좀 긴장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출제 경향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시던데, 특히 이번 영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6월 모평이 어려웠으니까 평가원에서는 예전처럼 좀 더 난이도 낮춰서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 받아들일 때 쉽다고,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 학생한테는 어려운 거죠. 쉽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수험생 성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한번 보려고 올해 수시에서 상향하겠냐 그랬더니 47%가 나 상향하겠다 그러고, 나 적정으로 갈래 38%고요. 나는 하향해서 안전하게 갈래 14%더랍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뭐 대부분 상향 지원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올해 특히 상향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 얘기는 워낙 요새 재수가 또는 뭐 했던 N수가 그냥 그 일상화되다 보니까 지금 고3 재학생들도 그냥 뭐 재수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상향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첫째는 학생은 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상향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정시에 이 정도 갈 수 있다는 판단도 역시 모의고사 볼 때 최고 점수를 골라가지고 만들어서 내가 여기 갈 수 있어라고 해놓으니까 진짜 상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능 성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을 예상할 때 일단 잘해야 된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시에서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전공 분야를 확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전공 분야는요, 우선 학교생활기록부에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의대를 간다, 아니면 생명과학 분야를 하겠다, 화학 분야를 하겠다, 뭐 아니면 공학 분야를 뭘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전공 분야는 이미 진로 활동이나 뭐 세특이나 보면 뭐 무엇을 할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생이 배운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을 보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잖아요. 예컨대 뭐 물리를 안 했으면 뭐 공대 다 빠져나간 거고 거기다 화학도 안 했으면 남는데 문과 쪽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전공 분야라는 게 정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 안 된 학생들이 있다면은 자유전공학부라든지 전공 선택제를 좀 잘 활용을 하신다든지 잘할 수 있는 곳, 또 미래에 전망도 있고 취직이 잘 되는 곳, 이런 쪽으로 분야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일단 전공 분야를 갖다가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담하면서 결정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가족회의록을 만들어서 써놓고 실제로 원서를 쓰게 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라. 왜냐하면 원서 쓸 때는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합격자 발표할 때 떨어져 놓고 내가 왜 그랬지? 뭐 그렇게. 혹은 뭐 엄마가 그랬잖아. 그래서 가족이 그 협의해가는 과정을 중요한 내용들은 기록을 좀 해두시면 원서 접수할 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가 전형 유형을 확정하는 거거든요. 교과가 어떠냐, 비교과가 어떠냐, 수능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서 또는 논술까지도 또는 면접까지도 고려를 해서 전형 유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교과 전형은 일단 교과 성적이 제일 좋아야 되겠죠. 근데 교과 성적이 좋으면서 수능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높은 교과 전형, 고려대 학업부 수영이라든지 한국 외대 일반 전형이라든지 이런 데가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런 데를 쓰면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일단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수능 성적이 잘 나올 전망이 있는 학생들은 사실 유리합니다. 종합전형에서는 또 비교과가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면밀하게 살펴봤을 때 비교과나 교과가 좀 어느 정도 되고 면접이 있으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서 어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가 다 셉니다. 근데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도 있어요. 시립대라든지 아주대, 인하대 같은 데는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를 반영하느냐? 교과 성적을 반영해요. 그래서 교과 성적이 한 2등급 대나 3등급 대 정도 되면 교과 성적이 감점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완전 논술로 다 합격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논술 전형도 굉장히 다양하다. 내 상태를 잘 객관적으로 살펴가지고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을 확정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문사회 쪽에 논술 보는 학생들은 자기가 시험 보는 모집 단위에 수학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근데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은 결정을 할 때 핵심이 뭐냐면 내가 가려고 했던 과인지 그냥 성적 맞춰서 가는 건지 하는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목표 대학을 결정하자라고 돼 있는데요. 대기업에 어디 가라고 하는데 각 대학에서 정시 합격자 수능 100분의 70% 컷을 발표를 해요. 그 컷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배치표를 입시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 6월달 그 모의평가 100분의 1을 갖다가 평균 냈을 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한 10 몇 개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서 그 대학 요강을 좀 읽어보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같으면은 수시 전략 네 번째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수능이에요. 수시는 경쟁률이 뭐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수시에도 합격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교육에서 수시 특집포를 내는데 그런 수시 특집포에 이런 표가 나왔더라고요. 교과 등급이 있고 Y축에 수능 등급이 있는데 수능 등급이 1.5등급 이하인 상태라면은 교과 등급이 3.5등급, 3등급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가는데 수능 성적이 나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하위권 대학을 쓸 수밖에 없게 되고, 수능 성적이 좋으면 정시까지 가도 되니까 상향 지원해가지고서 합격을 하고 만약 떨어지게 되면 정시 합격하더라, 이런 표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수시에서도 수능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학 가더라, 수시 원서 쓰고 나면은 자기가 수시 합격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원서 낸 거지 지금 입시 시작도 안 되는데 합격했다 가지고 풀어진 애들 많은데, 그러면 안 되고 했던 수능 공부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수시 전략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근데 원서 쓸 때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은 당연히 내 교과 등급이 나쁘면 정시로 봤을 테니까 합격자가 없을 거고, 교과 등급은 좋은데 수능이 나쁜 학생들은
어차피 수능으로 못 가니까 붙을 만한 낮은 네. 중하위권 대학까지 봤을 거고 결국 내가 원서를 어디까지 써서 붙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내신에 있지 않고 수능에 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을 잘 분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전략 5번째로 최종 승부는 면접에서 난다. 서울대 일반 전형이라든지 연세대 국제형이나 고려대 계열적합형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서류 100%로 1단계에서 뽑고 2단계에서 서류 면접으로다가 최종 선발하는 대신에 면접이 있으니까 수능 체제는 안 봐도 좋다 우리.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체제가 없고 면접이 결정적입니다. 면접에서 물어보면 그 학생이 어느 정도 기초 실력이 있고 공부를 깊이 있게 했고 그다음 성향이 어떤지 공부하고자 하는 생각이 간절한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서 굳이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면접은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사실 수시에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수능 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에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일단 내가 합격하면은 서울에서 다닐 것이냐 아니면 수도권에서 다닐 것이냐 지방에서 다닐 것이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집안 형편에 따라서 내가 장학생으로 다닐 것이냐 국립을 다닐 것이냐 사립을 이게 내가 학문을 할 것이냐 취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대학 이름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전공 분야를 볼 것이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수시로 갈 것이냐 정시 합격을 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전형 유형을 결정하라고 그랬죠. 교과 전형이 유리하냐 종합 전형이 유리하냐 논술 전형이 유리하냐 아니면 영어 실기 가지고서 들어가는 대학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별고사에서 수능 전에 보면은 수시 납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내가 좀 어려운 데를 도전할 것이냐 아니면은 합격할 만한 안정적인 지원할 것이냐 완전히 합격할 안전 지원할 것이냐 대부분 수능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수시에서 안전하게 합격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내가 수시에서 안 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플랜 B냐 플랜 C는 또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고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원서를 내서 여러분들 모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에서 그 3가지 정도는 알아봐야 되는데 첫째는 그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과 소개하는 걸 보고 1, 2학년 교육과정 보라는 말씀 하셨고 그다음에 교수들의 그 연구 업적들 보면서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과연 거기에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되고요. 입시 일정표를 식탁 옆에다 붙여놓거나 아니면 현관에다 붙여놓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험 일정이라든지 뭐 일차 합격자 발표 또는 뭐 면접일, 논술 시험 보는 날 이런 것들을 큰 그 달력에다 표시를 해서 온 가족이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면접 시험 보는 날인데 서로 싸울 수도 있거든요, 아침에. 가족끼리 그 어려운 시험 보는데 좀 격려도 좀 해주고 예를 들어가지고서 내일 면접 시험이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찰밥이라도 좀 해주고 낙지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쫙쫙 달라붙는다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